안녕하세요. 9988 구원장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부작용이 있다는 분들 많으시고요. 부작용 때문에 임플란트 내가 정말 시술 받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뭐든지 사실 의약품들을 보면 구매하실 때 부작용란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88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내가 평소에 임플란트를 하게 됐을 때 치아 상실의 원인이 치주염에 있다면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도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치아가 붓고 흔들릴 경우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자기 치아는 치주염이 생겼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붓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반에 임플란트 스크류가 풀리는 경우가 있지만 웬만하면은 임플란트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흔들림, 붓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적절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의 주위염이 왜 생기냐면 여러 가지 치주염에 의한 원인의 인자도 있겠고 심각한 당뇨와 흡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작용으로는 임플란트를 보철을 하고 나서 많이 씹을 때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물감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임플란트가 아프다? 여러 가지 원인을 따져봐야 되겠죠. 임플란트는 저작을 할 때는 손뼉이 마주쳐야 손뼉이 울리듯이 임플란트 한 치아와 임플란트 하지 않은 대합치가 서로 부딪혔을 때 임플란트가 아프지 않고 한쪽이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전에 걷기부터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치약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은 임플란트하고 보철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천천히 식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음식물 끼임 현상도 부작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임플란트와 자연치아 사이에 그 공간이 특별히 많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적절한 간격으로 임플란트가 심어져야 되겠고요. 임플란트와 자연치의 공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부작용은 그 원인에 따라서 그 대처법이 다른데요. 임플란트가 만약에 흔들리고 아프다 하면은 그 원인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정말 임플란트가 아픈 건지 아니면 임플란트 주변의 치아가 아픈 건지에 대해서도 다르겠고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초창기에 아프다? 아니면 처음에는 아프지 않았는데 나중에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아프기 시작했다. 이거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것들을 다 믿지 않습니다. 주변을 잘 탐색해야 되겠고요. 대합치도 봐야 되겠고 결국에는 토탈 진료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만 해서 아픈 경우에는 그렇게 저는 많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환자분이 아프다면 그건 사실이겠죠. 그 원인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굉장히 아파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초창기에 만약에 아프신 분들이라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뼈의 골유착이 실패했을 경우에 아프게 느껴지십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뼈와 그 뼈세포가 임플란트에 달라붙는 그런 골유착 기간이 있는데 그때 많이 아파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평소에 골유착, 골 생성력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골수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임플란트 때문에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골유착이 성공했어요. 그리고 보철이 올라가는데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합력이 과도해서 대합치에 많은 충격이 가하진 않았는지 또 주변 치아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음식물이 많이 끼어서 주변 치아의 염증 때문에 아프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볼이 많이 꺼져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위아래 같이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갑자기 임플란트 심는다고 하니까 볼이 많이 씹혀요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적응 기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저는 미리 사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볼 씹힘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처음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하치조 신경관에 임플란트가 아주 근접하게 심겨졌을 때는 입술 잇몸 감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 감각이 생기고요. 마취가 덜 풀리는 느낌이 들리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상 감각으로 발전해서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핸드폰에 액정이 깨졌어요. 액정이 터치가 먹지를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까? 절대 안 그렇죠. 바로 이상 감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마취가 덜 풀렸어요.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계속 덜 풀렸어요 하면 반드시 즉시 치과에 찾아가셔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플란트의 감각 이상은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만 사실 그럴 경우에는 지나치게 신경관에 각각에 심겨져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신경을 드릴링 하면서 신경이 손상되어 있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정말 다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분이 임플란트를 심다가 신경이 손상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하시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요즘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가 많이 보급되어서 신경관과의 거리 최소 2mm의 간격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상 감각이 있고 마비가 되는 느낌이 있다면 여러 가지 원인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임플란트가 만약에 심었을 때 일시적으로 혈종이 생겨서 압박이 되어서 신경이 압박돼서 마취되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초창기에 심었을 때 임플란트 위치 조정을 다시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임플란트의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저속 드릴링도 필요할 경우에 있고요. 최소 절개, 최소 침습적으로 임플란트를 적절한 간격으로 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임플란트라는 것은 단순히 이식체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 심고 못을 박듯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뼈 상태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엔 CT 기술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식립하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뼈 상태 그리고 뼈 상태의 적절한 깊이와 적절한 높이에 적절하게 3차원적으로 식립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서 환자분 굉장히 안전하게 심을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재밌는 것은 환자분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희는 마취를 하지 않았는데 주무시고 계시면서 임플란트 편안하게 심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봤거든요.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의 기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께서 또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그 포인트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환자분들한테 가능한 한 좀 용기를 주셔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안심하고 받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처법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젠 잘 정립되었습니다. K 임플란트, 우리나라 국산 임플란트 상당히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대처법도 잘 정리되었고 치과 의사 선생님들 정말 임상에 진심이고 공부에 진심인 분들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들 최신의 정보에 업데이트된 좋은 치과를 잘 고르시는 것들 꼭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접점을 좀 높이는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상황들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88 여러분들의 건강한 구강 건강 저속 노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구원장이었습니다.